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시장의 흐름 하나만 잘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계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내용 매번 말씀드렸죠. 이번 시장의 흐름도 매우 잘 판단해 드렸습니다. AI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견인 능력은요,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전까지는 시장의 모든 랠리의 가장 선봉장이 될 겁니다. AI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 누구예요? 그렇죠. 시가총액 1위 MS, 시가총액 4위 알파벳, 5위 아마존, 6위 메타. 이 4개 업체에 힘입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죠.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거기에 애플까지도 우리도 AI에 집중할 거야, 이런 내용들. 자, 엔비디아 5월달 실적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900불대를 훌쩍 넘어섰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엎치락뒤치락. 이 엄청난 상승률 2,700을 넘어서 이제 3,000. 이번 달에 3,000 넘어가더라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죠. 그 3,000포인트 돌파 시점에서의 수익 범위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박성규 TV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즌 7과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내일도 시퍼렇게 물들이실 겁니다. 50분 동안 함께 하셔서요, 내일장 공략해서 수익날 종목까지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가장 핫한 종목군 어떤 게 가장 핫해요? AI 기반의 모든 종목군들. 여기에는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전력 공급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핫한 종목군. 그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종목이 누구예요? 전력 공급 관련해서 뭐 오늘 대원전선이 상한가 들어갔나요? 시가총액 작은 종목 말고 가장 중요한 종목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일단 시장에 6종목인가요? 7종목인가요? 저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날 이후 인적 분할 이후 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30%대의 매집이 진행돼 있어요. 30%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30%대. 대주주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절대 저평가가 아니다. 저평가가 아닌 종목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장기 플랜이죠. 굉장히 오랜 훗날의 기준에 실적의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시장이 2003년도 500포인트, 512포인트죠. 정확히는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그럼 얼마에 1500포인트 올라왔죠. 몇 프로 올라온 거예요? 300% 올라왔을 때 조선주는 30년 만에 업황 호황세, 70년 이후에 선박이 수명이 25년, 30년인데 그게 다 노후돼서 선박을 교체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던 선박을 드디어 2000년 초반에 교체할 수 있을 만큼 글로벌 경기가 확장됩니다. 누구 덕분에? 중국 쪽에서 경기가 더 살아나면서 블랙홀이라고 했죠. 원자재 다 수입하고 그 물동량의 증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15,9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5,900원에서부터 얼마? 55만 5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배? 33배가 올라와요.
그 과정 속에 저가 수주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 기관이 배를 그때 당시에 건조하면 지금은 더 빨라졌습니다만 건조 기간 배를 만드는 기간이 뭐 지금은 18개월에서 20개월, 18개월에서 32개월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24개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앞당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3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2년에서 3년. VLCC급 초대형 선박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36개월도 걸리죠. 그러면 실적을 계속 쪼개서 반영을 합니다. 그죠? 3년 동안의 실적인데 중간에 결국은 2007년 이후에 금리 인하 이후에 급격히 경기가 경색되면서 둔화되면서 발주했던 조선 선박을 인수를 안 하는 사태가 나오죠. 위약금 물어주고 인수 안 해. 갖고 와봐야 돈만 더 들어. 발주한 선사가.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잔금, 그다음에 넘겨주는 거죠, 배를.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거는 2002년도 11월, 그러니까 4분기부터 해서 물동량의 증가, 해운사들이 폭등을 하고요. 23년부터 조선주가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2004년도까지도 실적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수주는 어마어마한데 왜? 뒷날에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005년도에는 선복 과잉. 이제 배가 너무 많아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날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뭐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래서 2005년 선복 과잉, 2006년, 2007년까지인데 본격 랠리는 2005년부터 2007년도에 아주 시원한 랠리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현대중공업이 33배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부터 해서 그렇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서 33배 올라온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벌써 주가는 움직임이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프리미엄이 있다 해도 실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ETF 상품 같은 거, 펀드 상품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이 직접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하신다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본다면 아니에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 대비해서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본격적으로 직접 투자하시는 분 대비 그러니까 2대8 정도. 깜짝 놀랐죠? 직접 투자가 8 같죠?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주식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시고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좌 뚫고 움직임 가져가신 분들 대비 간접 투자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더 많다. 그분들이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어디로? 어디로야? 이제는 조금 빠지겠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이상한 아저씨들 때문에 2차 전지 고점 찍고 밀리는데 계속 돈 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미 반도체도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쉽게 밀리지 않고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강세를 빵 띄워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기술적으로 들여다본다. 내재가치 부분은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오르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계속 상향이 돼요. 그 프리미엄을 상향되는 것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역할, 억제해주는 역할이 실적.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엔비디아의 PER, PBR은 거의 뭐 100배 수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작년 4월 24일 실적 발표했을 때가 1달러 9센트예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센트. 그런데 직전에 발표한 실적이 얼마? 5달러를 넘겼고 이번에 발표할 실적 얼마 예상해요? 5달러 60센트를 예상합니다.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5배 증가하다 보니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붙어있던 프리미엄이 100이었다면 그게 지금 현재 40, 50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효과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결론은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그 심리라는 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리라는 것은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와 번합기 수요가 어마하고요, 하다못해 네옴시티가 어쩌고요, 미국 쪽에 정책 주고요, 이야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MSCI 지수에 편입됩니다까지. 그게 심리예요. 모멘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호재, 재료 노출로 인한 뭐 악재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심리는 윤정두는 1이라고 기준을 잡고 수급을 9라고 잡고 있죠. 그러니까 10대 90. 시장에서는요, 뭐 한 3대 7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절대 아니죠. 어떤 모멘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은 누군가가 사느냐. 이게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금요일 날 폭락을 했다가 꼬리 전부 달리고 들렸잖아요. 폭락을 할 그 당시에 뭐라 그래요? 기업 분할 악재야. 인적 분할까지도 이제는 악재야. 왜? 주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주가가 확 올라와서 꼬리 달리고 약보합. 오늘은 강세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기업 분할 악재 아니네. 그게 심리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게 악재로 인식되든 호재로 인식되든 누군가가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바뀌어요. 지금의 기준은 수급. 말씀드렸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 30%에 매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 10월 10일부터는 얼마? 외국인이 14%, 15% 정도. 3,600만 주짜리에 540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기관은 11% 매도를 했습니다. 손바뀜이죠. 결국은 기관이 외국인이 위로 막 때려 올려 사주는데 기관이 뭐 바보도 아닌 이상 왜 밑으로 집어던져요? 오늘도 10% 넘게 올라오는데 이야 UBS 사줘, JP모간도 사줘, 모건 스탠리도 사줘, 홍콩 상하이 증권도 사줘. 근데 어떤 바보 기관이 그걸 막 25만 원 위에서 막 사고 있는데 그걸 밑으로 막 그냥 24만 5천 원에 만주 때릴 거야. 이렇게 때리는 바보들이 어디 있냐고. 그 수급 논리, 손바뀜의 논리. 위로 쏘는 수급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물량만 받는 수급이냐. 그게 윗방향의 수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기관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한 명이 아니에요. 기관의 흐름이 뭐예요? 뭐야. 연기금도 있고 투신도 있고 보험의 자체 계정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기금 위주로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이 뭐 어떤 환매가 나와서 팔고 나서 빠이빠이 안녕 이러는 건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삽니다. 연기금 자금을 위탁받아온 운영사 쪽에서 저 잘했죠. 수익 대박 났죠. 성적표 올리고 다시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또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와. 편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뭐 아무 종목 사갖고 대박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런다고 연기금 운영본부에서 잘했어요, 점수 많이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흐름,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이 들어왔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파동 원리 이런 거를 보면서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볼린저 밴드에서요 상단을 뚫고 갔으니까 과열이에요, 파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게 7가지 윤정두의 기준에서는 7가지의 전략이 나와요. 시간이 너무 없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 결론은 HD 현대일렉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초록 색깔 박스를 쳐드렸고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니라고 했을 때 뭐 전력기기, 그러니까 전기, 전자기기, 에너지 솔루션, 전력기기, 전력기기에 전력 변압기, 고압 차단기, 또 배전기기에 뭐 배전반 이런 걸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에 어떤 업체인지 아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우리나라 무슨 뭐만 있으면 그냥 윤정두가 갑자기 2차 전지 박사가 됐다가 어느 날은 반도체 박사가 됐다. 아니야.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그 업황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의 데이터를 보고 그러고 나서 윤정두는 시장에 그것이 먹히는지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수급 논리를 따져서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어쨌든 이런 업체다라는 거고 가장 큰 이슈는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슈는 2번, 3번에 있습니다. 3번은 뭐예요? MSCI 지수의 편입.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내용은
편입이 됐을 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편입합니다라고 했을 때 1,60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1,600억 정도. 편입되면 그 비중만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5월 말일 날 그럼 액티브 쪽에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1,600억이면 대략 50에서 60만 주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 기관 쌍거리 순매수 30만 주 얼마? 1,000만 주 이상이 매집이 돼 있어. 그럼 뭐 옛날 거라고 치면 그럼 작년 10월 10일부터 지금 얼마?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기관은 380만 주 정도? 그러니까 10% 조금 넘게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544만 주.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 상장 주식 수가 3,600만 주예요. LS 일렉트릭은 3천만 주고 대한전선이 뭐 하여간에 전선주 기준에 1억 8천만 주, 1억 9천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의 주식 수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MSCI 주식에 편입됐을 때 이 정도 60만 주의 물량, 5, 60만 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없어. 벌써 이미 544만 주 들었어요. 그러면 월등히 많이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누적적인 수급범에 대해서 실적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지. 지금 핫 이슈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MSCI는 세 번째 정도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AI 전력 수요 그것이 굉장히 크다. 그거 솔직히 뭐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예요? AI 전력 소모되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입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주가가 뜨니까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갖고 오는 거죠. 왜 올랐어? 왜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도 막 나와. 이게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증권사가 좋아요 하는데 못 오르는 종목도 많단 말이지. 왜 못 올라요? 증권사는 펀드멘탈적으로 좋아요 하는데 결국은 말씀드린 수급 논리. 누군가가 사줘야 오르지. 오늘도 어떤 분이 이야기가 왔어. 유리기판에서 대장주는요. 아무개 종목이래요. 시가총액도 2, 3조 커. 거래대금이 별로 없어.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샀어. 사서 한 5%, 6% 올라왔는데 0.4% 사고 올라왔어. 그걸 어떻게 신뢰하냐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는 거 보고 막 야 이거 좋대요 하니까 막 그냥 오 이렇게 따라가. 방송을 몇십 년 했다는 분들조차도.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아니라니까 결론은 그래서 누군가 샀는가 이 기준. 결론은 AI 전력 수요, 데이터 센터의 확장 이런 내용은 오늘 어제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슈가 돼서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두 번째 기준이다. 그럼 맨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이건 바로 미국의 정책의 기준입니다. 미국 정책의 기준.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어요. 그 테슬라가 아무리 많이 올라와서 봐야 걔는 1조 달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요. MS가 3조를 넘기고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메타가 2조 3조 엔비디아가 2조 원대 3조가 2조 3조가 아니라 2조 원 전후 엔비디아가 2조 2천억 2조 3천억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엔비디아 작년 1월 달에 미국 쪽에서조차도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도 못 들어왔었어요. 그게 지금 3위입니다. 시가총액 증가가 얼마? 2조 달러를 넘게 증가했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야.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하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시장의 랠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2차 전지. 지금까지도 2차 전지 운운하는 분들 절대 옆에 두지 마세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그 사람들 때문에 현혹돼서 하는 거잖아. 2차 전지는 2022년, 2023년 아니지.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당시 기준에 우리 민주당은 친환경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차입니다. 이 순간부터의 랠리인 거예요.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 70조를 넘기던 그런 시점의 흐름. 지금은요. 10위 밖으로 미끄러져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테슬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럼 얘는 뭐니? 지금 양쪽 다 AI의 이 흐름에 맞춰서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노후된
노후된 30년씩 흘러가버린 그 시간 동안에 노후된 전력 장비 교체에 대해서 인프라 자금을 쏟아붓겠다. 이해되세요? 그게 엄청난 실적에 개선을 준다 그런 내용보다도 실적 아무리 개선돼도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정책이라는 거야. 야, 전선 다 바꾸고 이번에 변압기 다 바꾸고 전력 수요에 맞게끔 노후된 거 싹 다 바꿔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돈도 뿌려서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해드릴게.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이 선거 정책이 지금 터져나와 있다. 2차 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기차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의 미국 정책이 형성돼 있다.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은. 그죠? 뭐 구리 가격이 폭등한다고? 구리 가격 폭등했다가 밀렸다가 아직 고점 못 뚫은 상태야. 뭐 구리 가격이 폭등했으면 얼마나 해. 그 기준이 이 인프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력입니다. 이렇게 간 요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 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한 템포 쉬었다가 HD 현대 인프라코 뭐 하루 이틀 설명한 게 아니잖아. 2월부터 2월 증권사 보고서 나올 때부터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2월 달에 얼마의 주가가 하하 참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증권사 보고서 내용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한꺼번에 전부 교육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만 해도요. 초고압 전력기기 수요 증가 이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의 24년도 PER 15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14만 원으로 2월 8일 날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이래. 고점이 얼마? 26만 5,500원. 오늘 장중에 얼마? 25만 5천 원 찍었죠. 사상 최대치 넘기는데 걸리는 퍼센테이지는 장중 고점 기준의 4%, 종가 기준으로 6%대의 흐름이면 사상 최대치를 넘겨요. 그게 2월 8일 날의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향후에 2027년 이후에 매출은 더 강력하게 증가할 거다. 계속 수주가 들어와 주고 있으니. 그 다음 범위는 뭐예요? 4월 17일에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이야. 조금 전에 2월 달에 14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전력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형성된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다 MSCI 정기 변경에 있어서 5월 달에 들어간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만에 하나 MSCI 정기 변경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악재일까요? 전혀 악재 아니다. 에코프로가 40만 원 당시에 40만 원 이하일 때 사실은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30만 원대. 그렇게 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5개월 6개월 만에 주가가 15배 올라왔죠.
그러면 고점에서 꺾이면 7월 26일, 7월 28일 전량 차익 실현해야지. 그 정신 하나도 없는 그 이상한 양반 빠떼리 아저씨라고 지가 빠떼리 애널리스트라고 아주 요번 정부에서 그런 쓰레기들은 다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금융당국이. 뭐 총선 앞두고 여서인지 그냥 이렇게 다듬고 가셨는데 그런 이상한 빠떼리 아저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도 2차 전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수익 낼 때 내고 나올 땐 나와야지. 그 에코프로가 움직인 요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 내용 아니에요, 사실. MSCI 지수 편입 그것이 한 템포 늦어지면서 오히려 슈팅이 더 나와버린 그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변동성의 확장이나 이런 내용으로 HD 현대일렉이 만에 하나 못 들어간다? 그 악재 아닙니다. 악재 아니에요. 그건 뭐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실적 부분이 4월 23일 날 장중에 나와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까지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 20% 올라온 날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명분 하나 가지고도 주가를 그냥 땡겨 올린다. 그냥 땡겨 올린다. 이날 거래대금이 5천억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3거래일 동안에 25%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빠져내려갈 때 하루 거래대금이 3천억 분이 안 됐어요. 주가가 얼마? 주가가 9조를 넘겼던 종목에 하루 거래대금 3천억 그 상황에 주가 밀린다. 그거는 정점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터진 거래대금이 5천억까지 터졌었고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까지 올라오면서 5천억 터진 거예요. 그러나서 지금은 3천억 수준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야? 5천억 터지고 고점 뚫어주면 돼요. 주식 거래량 얼마? 150만 주면 충분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윤정두가 만든 거고 불기둥 AI는 이 종목 검색기 이름이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AI에서 포착된 종목 좀 주세요. 얼마? 현대일렉트릭 21만 8천 원. 포착됐죠? 그래서 26만 5,500원까지. 마찬가지로 22만 원. 또 23만 6,500원. 날짜 다 틀려요. 4월 11일, 4월 18일, 4월 23일. 남들은 가파르게 올라와서 버겁다라고 하는데 윤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십시오. 일봉 차트 잘 보십시오. 변동성 기준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고 진입한 이후에도 8%, 9%대 변동성 확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어요. 거래량이 급감했죠. 거래량이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지. 얼마? 15% 수준까지. 오늘 한 방에 10%를 돌려버려요. 거래가 동행되거나 아니면 선행되거나. 근데 이미 거래는 터져 있었기 때문에 터지는 날, 추가적으로 터지는 날 동행이 되겠죠. 응? 거래가 먼저 터지고 변동성 나온 다음에 추세 강화가 되는 선행의 기준이 있고 지금처럼 이미 주가가 탄력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의 기준. 그거는 이제 거래가 또다시 터져주면 병행이 된다. 오래간만에 1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진 거예요. 40만 주 이런 수준까지 거래가 둔화됐다가. 그냥 결론적으로 24만 3천 원 아니죠.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23만 7,500원. 증거는 23만 7,500원에 종목 검색기 HTS 버전의 진입 23만 7,500원. 진입 이후에 7.37%의 급등. UBS도 사, JP모건도 사, 모건 스탠리도 사, 홍콩 상하이 증권도 사. 오늘 하루에만 1.1%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1.1% 매수 대비해서 별로 안 움직인 거지. 자, 상승 형태 확인형 떴습니다. 자, 상승 장악 확인형도 떴습니다. 근데 시장이 다소 주춤거리다 보니 눌려져서 이렇게까지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왔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상승 삼각형의 기준점의 흐름에 갭이 나와주게 된다면 거래만 수반된다 한다면 요 고점 넘기는 앞전 고점 넘기는 흐름 신뢰도가 무지 높아진다. 요 검은 색깔 줄은 종가상 사상 최대치 얼마요? 25만 5천 원입니다. 장중에 터치했었고 그냥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종가상 계속 사상 최대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근데 지난주에
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 논리를 진행해 드리면서 외국인이 15%를 샀단 말이지. 매수평균 단가에서 최소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야 된다. 544만 주 대 380만 주. 주식수 몇 주? 3,600만 주. 그러면 이게 15%라는 거예요. 얘는 11%를 팔았고. 얘기했잖아. 어떤 바보가 얘가 밑으로 사는 거, 밑에서 대받아가는 흐름이 아니고 위로 쌓아 올리면서 사는데 어떤 바보 기관이 밑으로 던지냐고. 기관이 한 명 아니에요. 외국인 한 명 아닙니다.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3명이서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매수하는 외국인, 매도하는 외국인부터 해서. 그럼 15% 매수하면은 15만 원 대비해서 얼마? 100%. 얼마? 30만 원 훌쩍 넘기는 매집의 규모로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15%씩 매수한 종목 있으면 갖고 와 나와보세요. 15% 매수한 종목 자체가 없어요. 이게 주봉입니다. 하루 한 주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거래 자체가 없죠. 매물 자체가 없어. 조정인데 매물이 없는 조정이야. 거래가 없어. 차익 실현을 입고 터져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돌릴 때 기준에 거래가 일단 다시 살아나 줬어요. 이번 주 4거래일 뿐이 안 되지만 하루에 100만 주, 150만 주 터져주면 사상 최대치에 대한 수급에 대한 자신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니 캔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캔들이 형성되다 보니 야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니? 라고. 아니 그래놓고 2차 전지 지금 낙폭가더라 보시잖아. 터무니없는 15배, 에코프로 15배 수익률이 얼마나 맛있게 잘 냈습니까? 이거는 프리미엄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터지고 추세 추이 강화라면은 기술적으로 대처합니다. 정점에서는요. 전략 매도, 전략 매도. 장중 13시 방송 나와서 그냥 26일, 27일, 28일 윤정도는 전략 매도하고 있는데 배터리 정신 나간 아저씨는 7월 말 자기가 2억을 더 샀다. 특정 증권사 ETF 상품을 샀다. 그 한마디에 1,000억 이상의 자금이 몰렸어요. 그분들 어떻게 했어? 수익이 50%에서 70% 마이너스지. 이 좋은 장에. 2,700 넘은 적이 있냐고 최근에. 에이쿠. 결론은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버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차트로 보시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도 결론은 요 로그 차트로 보셔라. 그냥 일반 차트로 보면 막 이따만한 양봉이니까 불편해 보이시는데 평상시 변동률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여전히 연기금 190만 주 갖고 있고요. 여전히. 그럼 연기금이 이번에 수십만 주 팔았던 물량 되살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투신도. 작년부터 따지면은 개인들이 1,080만 주 팔렸다니까 물량을. 그 물량 1,080만 주면은요. 지분율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8%를 사 제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기준에 슈팅이 나와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이 캔들 크기가. 그렇게 뭐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죠. 여기서부터만 따지면 10만 원에서부터 계산하기 좋게 150% 오른 거예요. 10만 원에서 150%.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 세 달 동안에. 에코프로요? 1월 말일 날 최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었고 매매를 했었고 윤정도 생일이잖아. 1109. 결론은요. 이 상태에서 3월 23일 날 이거 어떻게 기억하느냐?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렸거든. 남들이 다 정점이라고 그랬잖아. 윤정도는요. 정점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왜? 거래대금이 그 당시에 1조 5천억 터지고 있던 상황인데 거래대금 정점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이때 얼마 플러스 9%일 때 50만 원 수준, 마이너스 10%일 때 40만 원 수준. 하루에 50에서 40. 시가총액이 12조 13조짜리가 12조 13조짜리가 여기서부터 50만 원이면 얼마야? 거의 뭐 400% 올라왔죠. 얼마 만에? 2월 한 달, 3월 한 달, 2달 만에. 2달 만에 에코프로 400% 올라오는데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더 간다. 응? 더 간다. 근데 기껏 이거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실적 개선폭, 저평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적 개선폭이 있는 HD 현대일렉을 왜 못 들여다보세요? 그냥 체질적으로 나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싫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력 포트폴리오 잡아드렸잖아요. 뭐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트폴리오 채우시고 변동성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드리는데 5월 2일까지 있죠. 5월 3일 날 방송이 없잖아요. 제가 5월 3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5월 3일 날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5월 7일 날 공략주를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노란톡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5월 7일 날 이런 종목 보십시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 KB금융 오늘 좀 눌렸지만 나머지는 폭등이죠. 거기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이건 뭐예요? 6시 22분에 5월 7일 6시 22분에 텍스트로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잖아. 기준 거래량.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이 정도의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장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결론은 어떻게 한다? 결론은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3천만 주인데 잘못 넣어놨어. 700만 주라고 제가 수정해 줬는데 현대차 150만 주, 한미반도체 300만 주, 현대일렉트릭 150만 주, 이수베타시스 500만 주 나오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렉트로닉스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보셔야 될 위치이고 그만큼의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셔야 되고 나도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장에 제발 이런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으로 시가총액 9조가 넘어선 9조를 넘기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번 좀 내보면 좋겠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시는 분들만 능동적으로 종목 검색기 만들어서 활용하십시오. 제 시간 다음 타임에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타임에 이용철 전문가가 나와서 이 종목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윤정도는요. 이제는 이 설명드리기에 너무 말이 많아졌어. 그래서 윤정도는 그냥 보여드려. 자, 가상계좌 1억 계좌로 이렇게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얼마? 22만 원, 23만 원에 포착, 편입, 고점 26만 5천 원까지. 그렇게 해서 이 계좌 수익을 달성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의 계좌로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9조, 12조, 시가총액 120조짜리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익이 30%, 50%, 100% 돼야 되겠죠. HD 현대일렉트릭 과열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스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멘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있고 기관들은 이제 충분히 차익 실현할 만큼 했고 나머지 물량 더 나온다는 해석보다는 재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의 ETF 상품이나 또 인덱스 상품 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AI 주도주에 대한 내용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가 얼마나 시황을 멋들어지게 얼마나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지 금리면 금리 또 환율이면 환율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게 어마어마한 요 이격 다 줄이러 간다 그랬어요. 3,000포인트 이번 달에 넘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툭 건드려지기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 비중 얼마 30%에 달합니다. 두 종목이 예? 삼성전자가 23%의 수준 조금 떨어졌어요. 23%에서는 하이닉스가 6%대 29%대죠. 요거 지금 30% 수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 움직이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최소 10% 이상 움직입니다. 지금 2,700포인트대죠. 그게 바로 3,000 넘기는 거예요. 이번 달에 움직일 수 있느냐? 엔비디아 발 영향. 엔비디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자, 엔비디아는 ASML의 영향을 받는다. TSMC의 영향을 받는다. 슈퍼컴, SMCI의 영향을 받는다. 또 AMD까지 문제가 됐었죠. AMD의 영향을 받는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이탈이 되거나 말거나 얘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얘네는 엔비디아 또 빅테크 쪽 누구요? MS 또 누구요? 보여드릴게. 그렇게 해서 ASML이라든가 또 TSMC라든가 TSMC는 멀쩡하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의 업체가. 그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얼마? 월등히 더 높아져 있어요.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TSMC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50%뿐이 안 됐어요. 불과 2, 3년 전에.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씁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의 흐름이 SMCI의 영향으로 또 AMD 하루 10% 빠졌다고 이런 영향으로 깨집니까? 아니라서요.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MS 이게 문제가 돼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2년 11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어왔잖아요. 올해 언제? 올해 1월 11일 날 장중에서부터. 알파벳 이게 문제가 돼요? 아마존 문제 됩니까? 예? MS사가 문제가 돼요. MS사 MS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메타 플랫폼 얼마 전에 16% 장중에 밀려내려서 깜짝 놀랐잖아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라고 했죠. 이들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게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다. 지금 TSMC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가 돼버렸다니까. 삼성전자의 절반에서. 누구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6위로 밀렸어. 세상에. 작년 재작년에 시가총액 1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얘가 바보여서 밀렸냐? 아니야. 얘는 시가총액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 내용까지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엔비디아의 실적의 기준에서의 이 폭발적인 29%의 단 하루의 폭등 기준 그리고 이렇게 음봉으로 박살내 쪄서 깨져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윤정두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꼬리 다 달렸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윤정두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바라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든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를 내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하이닉스 위주로 포트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작년 10월 말 종가 대비 수익률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1월 말에 또 힘들어하실 때 2월 포트폴리오 여전히 하이닉스 비중 45, 현대차 비중 채워놓고 시장 대비 월등한. 거기에 지금 5월 포트에 4월 말날 5월 포트 또 이렇게 채워드리죠. 여기서 하나 딱 특징적인 건 뭐예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거기서도 채워드렸던 한미반도체를 이제는 빼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 일렉트릭을 고민을 하다 마지막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얘를 넣어드렸는데 이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 저렇게 포트폴리오 채워 놓으셔야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빵빵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어느 케이블 경제 TV에서 뭐 전문가의 수익입니다 해가지고 갖고 나오는 종목에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9위 이런 종목 갖고 나서 대박 나셨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보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 오늘 막 상한가하고 거래 대금도 없는 거 그래놓고 내가 에코프로 15배 수익 내줬다는 거짓말쟁이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기본적으로 잘 꾸리십시오.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작년 10월 말에 8조 원 했던 게 지금 19조까지 올라온 요 속도, 삼성전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6월까지 50조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6월까지 50조 이상. 6월. 그리고 올해 기준에 60조 넘길 걸로 봅니다. 60조면 영업이익 60조면요. 2020년도에 달성했던 2018년도에 달성했던 사상 최대치 58조 8천억을 넘기는 거예요. 넘길 수 있겠는데 넘긴다니까. 주가는요. 월등히 더 높아져야 됩니다. 왜? 자사주 이익 소각만 19% 했거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도 나와요.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난 이후에 이런 수익 범위 좀 인증해서 올리세요.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거 인증해서 올려.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합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 5월 3일 날 1순위로 공략하십시오. 이런 종목을 삼성전자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수익을 내려면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의 비중을 갖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이런 수익, 어떤 수익이요? 하이닉스 차트 보세요. 검색기에 계속 떠 있죠. 계속 뜨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나 너무너무 수익이 높아요. 이런 인증, 매매 따라하기, 가상계좌에서의 인증,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셨던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인증, 시장 대비해서 몇 배냐고 이게. 결국은 쌍끌이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뭐 검색기에서 뜬 오늘의 변동성 종목도 많고 어마어마한데 오늘은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우리의 포트폴리오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에서 한 번 더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런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 삼성전자까지도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된다. 여러분들도 제발 좀 이 수익 좀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일찍 지금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십시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